야, 너 진짜 싸가지 없다. 근데 이 말 원래는 욕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 싸가지는 사실 싹수에서 나온 말이야. 싹, 그러니까 장래성을 뜻하는 말이지. 여기에 자금을 나타내는 말 아지가 붙어서 싸가지 이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는 싸가지 있다는 말이 장래성이 있다, 기본이 잘 잡혀 있다, 이런 칭찬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싸가지 없다, 싸우자고, 들지 마라 수준,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이지. 원래는 칭찬이었던 말이 시대가 지나면서 욕이 돼버린 거야. 말도 싸가지 없이 변하네. 너는 싸가지 있게 구독 누르고 가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지? 보통은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원래 뜻은 좀 달라. 옛날엔 수탉만 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암탉이 운다? 그건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뜻이었어. 조선시대에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 살림,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었거든. 그래서 암탉이 우는 건 질서가 깨졌다는 상징이었지.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말이 점점 여성 차별 표현처럼 왜곡된 거야. 원래는 역할과 균형에 대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네. 남 일엔 관심 없지, 강 건너 불구경이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말이지. 근데 이 말 처음부터 그런 뜻은 아니었어. 옛날 불교 경전에는 강 건너 불을 바라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불에 타고 있는 건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고, 멀리서 그걸 무심하게 바라보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즉, 원래 의미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경고. 근데 지금은 남 일이니까 난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보자, 이런 말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지. 처음엔 경고였던 말이 지금은 비꼬는 표현으로 변해버린 거야. 불구경하다, 진짜 불 붙을 수도 있어. 말 똑바로 해. 아, 다르고 다르잖아. 이 말 말투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지. 근데 이 표현 진짜로 아랑 잘못 써서 벌 받은 사람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 조선시대 한 관리가 상소문을 올리다가 감사합니다를 겁납니다라고 써버린 거야. 아, 하나를 어로 잘못 적은 건데 왕이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벌을 내렸다고 해. 말 한 글자 차이가 진심을 비난으로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 아, 다르고 다르거든. 지금은 그냥 말투 조심해라 정도로 쓰이지만 원래는 실수 하나로 인생이 뒤틀릴 수 있다는 경고였던 거야. 말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결국 너한테 돌아올 텐데 그건 그냥 누워서 침 뱉기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누워서 침 뱉기, 즉 남을 욕하거나 해코지하려다가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말해. 근데 이 말 그냥 말장난으로만 생긴 게 아니었어. 옛날 동양 의학이나 철학에서는 입 밖으로 뱉는 말, 기운, 아기는 결국 자기 몸에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대. 즉, 누워서 침을 뱉는다는 건 그 나쁜 말이나 기운이 그대로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상징이었지.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말 조심하라는 철학적 경고였던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부메랑 맞기 딱 좋은 상황. 말은 뱉는 순간 누구 얼굴에 튈지 몰라. 돈 아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좀 심했어. 조선시대 자암문 근처에 살던 한 남자. 자린고비, 반찬 아깝다고 젓가락으로 간장만 찍어 먹고 밥을 그냥 꿀떡꿀떡. 초를 아낀다고 해지면 불도 안 켜고 그냥 깜깜한 방에 앉아 있었대. 이 정도면 절약이 아니라 전설이지. 그래서 지금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한테 자린고비 같다는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이쯤 되면 고비가 아니라 고통이다. 조심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지. 겉보기엔 신중하라는 좋은 조언처럼 들려. 근데 사실 이 말에는 살짝 비꼬는 의미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어. 돌다리는 튼튼한 다리야. 눈으로 봐도 괜찮은 다리를 굳이 두들겨보는 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동이란 뜻이야. 즉, 원래는 필요 이상으로 겁이 많거나 지나치게 의심 많은 사람을 놀릴 때 쓰던 말이었단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오히려 신중함의 미덕처럼 바뀐 거야. 처음엔 풍자였고 지금은 칭찬이 된 말도 겁쟁이처럼 변하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의심받았어. 이럴 때 딱 나오는 말,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우연히 겹친 두 사건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의심받는 상황을 말해. 근데 이 말 진짜로 억울한 사람 하나가 오해받은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 옛날 중국에서 한 사람이 그냥 배나무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까마귀가 훨훨 날아오르고 배가 툭 떨어진 거야. 그걸 본 사람들이 말했지. 쟤가 나무 흔들었네. 배를 훔치려던 거 아냐?
우연한 일인데도 겹쳐 보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몰린 거야. 그래서 생긴 말이 오비이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지금은 그냥 타이밍이 겹쳐서 오해받는 상황에 쓰이지만 원래는 진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완전 누명을 쓴 이야기였어. 오해는 항상 진실보다 빠르다니까. 걔 진짜 노력해서 성공했대. 오개천에서 욕났네. 이 말 흙수저가 성공한 상황에 자주 쓰이지. 근데 원래는 희망의 말이 아니라 냉수적인 말이었다는 거 알아? 개천은 시골이나 하층민 집안을 의미했어. 조선시대엔 양반, 중인, 상민처럼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낮은 집안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지.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혹은 절대 보기 힘든 일이란 비꼬는 표현이었다는 설이 있어.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신분보다 실력이 중요해지면서 이 말도 희망의 상징처럼 의미가 바뀐 거야. 처음엔 냉소였고 지금은 응원이 됐어. 말 하나에도 시대의 분위기가 담겨 있는 거지. 야, 걔한테 연락 보냈다며? 응, 근데 감감무소식. 진짜 함흥차사야. 함흥차사. 부르면 안 오는 사람한테 자주 쓰는 말이지. 근데 이거 실제 역사에서 나온 말이야. 조선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이 된 뒤 아버지 이성계는 정치에 실망해서 고향 함흥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 뒤 태종은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려고 사신들을 함흥에 계속 보냈지. 근데 문제는 그 차사들이 돌아오질 않은 거야. 왜냐고? 전해지는 이야기엔 태조가 그 사신들을 죽였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생긴 말이 함흥에 간 차사는 돌아오지 않는다. 함흥차사. 보냈는데도 감감무소식. 카톡 씹는 그 사람도 혹시 함흥에 갔나?